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의학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석승혁입니다. 의학 분야의 빅 퀘스천을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전달하고 이질적 아이디어의 비전형적인 결합을 유도하여 혁신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흔쾌히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정진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의 첫 시작을 열어주실 분은 인체환경경계 생물학연구소 소장이시며 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의 정진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하실 제목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강연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네. 전 슬라이드로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석승현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첫 강의를 이렇게 맡아도 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토크쇼 같은 건가 보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40-50분 제가 그동안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왜 질문이 중요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즐거운 면도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Big question, 큰 질문들이 살다 보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큰 질문도 있고 여기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어떤 학과를 진학할까 이런 것도 큰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학 분야에서의 질문은 저는 피부과 의사지만 임상의사로서 임상가로서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까 이것도 큰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는 임상의사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로서 인생의 길을 걷게 됐고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피부 노화의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질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 이거 큰 질문인가요? 제가 젊은 조교수 때 어떤 연구비 발표를 하러 갔더니 거기 연구비 심사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는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비 받아서 하면 되지 국가 연구비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비 안 받아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 심사위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피부는 노화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장기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뇌의 노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생쥐의 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생쥐의 현상이고 과연 생쥐에서 발견한 그런 현상들이 사람의 뇌에서도 똑같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피부는 오늘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의 초창기에는 90% 이상, 80% 이상을 사람 피부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 피부를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 피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얻는 연구는 그대로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했고, 또 피부에서 얻은 그런 기초 지식이 다른 장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에서 얻은 그런 지식들, 우리 결과들이 뇌나 또 뼈나 근육이나 이런 장기에, 우리 인체 장기의 노화 현상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이유, 주름이 몇 개 더 생기고 좀 늙어 보이는 게 과연 큰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 인체 노화의 비밀을 밝히는 큰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 인체 노화 현상에 관심이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고, 제가 교수가 되고 이걸 연구를 할 때 저희 딸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2, 3학년일 때 아빠 무슨 연구, 학교에서 무슨 연구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늙지 않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거 개발하면 나부터 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있었던 큰 질문이니까 우리 인체가 왜 노화가 되느냐 하는 거를 피부 노화 모델로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3년도에 그때는 전임 강사부터 발령을 받았는데 93년도에 발령을 받고 올해가 서울의대 교수로서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정년을 하게 됐는데 30년 동안 제가 연구한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답은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저 사람은 30살, 저 사람은 50살, 이렇게 저 사람은 80살 속의 변화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피부 속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밝혀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세, 35세 전임 강사 때입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피부의 노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레이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공이었던 윤춘식 선생님하고 저하고 경기도에 있는 노인정 또 서울시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한 1000여 명의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우리 병원에 오는 젊은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의 사진도 찍어서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진을 쭉 늘어놓고 가장 평균적인 사람의 사진을 골라서 이렇게 그레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그레이드 1부터 7까지 우리나라의 도시부터 농촌까지 사람의 피부 노화의 정도는 이렇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사진상으로 알게 됐고요. 이런 그레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레이드 1은 대개 20대고 그레이드 2는 30대고 해서 그레이드 7까지 80대까지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와 있길래 피부 겉으로 이렇게 노화돼 보이고 이 사람이 자기 나이 때처럼 보이는지를 연구를 해보자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엉덩이 피부하고 또 같은 사람에서 눈가의 얼굴 피부하고
피부를 얻어가지고 피부 속의 변화를 봤습니다. 보통 이제 노화 연구를 하는 경우는 생쥐나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젊은 생쥐, 노화 생쥐 이렇게를 하지만 저는 10년 간격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변화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나이에서 급격하게 그런 변화가 오는지 이런 거를 밝히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부의 가장 주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콜라겐의 발현을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의 엉덩이 피부에서 콜라겐이 빨갛게 염색된 게 콜라겐인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합성이 감소한다. 콜라겐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도 감소하고 한편으로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증가해서 분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합성도 감소하고 분해가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햇빛을 받지 않는 엉덩이 피부에서는 이 콜라겐 합성이 점점 감소하는데 햇빛을 항상 받고 있는 우리의 얼굴에서는 20대, 30대의 얼굴을 보면 자기의 엉덩이보다 항상 적은 양의 콜라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에 의해서 합성도 덜 되고 분해도 더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점점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40대, 50대 되면 급격하게 얼굴의 피부의 콜라겐 양이 증가하게 되고 60, 70, 80대면 얼굴에 새로 생기는 콜라겐 양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합성도 덜 되고 분해도 더 많이 돼서 콜라겐이 감소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좋은 논문을 콜라겐에 대해서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피부 속에 콜라겐이 감소되고 콜라겐이 형성하고 있는 콜라겐 파이버가 변성이 되면 겉으로 이렇게 피부가 노화돼서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원인을 알게 돼요. 콜라겐의 감소나 변성이 피부가 늙게 보이는데 중요한 원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콜라겐을 보충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먹는 콜라겐 많이 있죠. 먹는 콜라겐 또 바르는 콜라겐도 옛날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콜라겐은 몇만 킬로달톤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걸 바르거나 먹는다고 우리 피부에 필요한 데 들어가서 부족한 콜라겐이나 망가진 콜라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그런 거를 복용하시는 분은 이제 더 이상 그걸 사지 마시고 그 돈은 부르유도는데 쓰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피부의 중요한 또 구성 단백질 중에 탄력 섬유라는 게 있어요. 탄력 섬유. 탄력 섬유는 콜라겐 섬유랑 마찬가지로 여기 20대 엉덩이에 보면은 굉장히 정교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좋은 섬유가 굉장히 정교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피부 속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주는데 이 사람들의 20대부터 80대까지 엉덩이 피부의 탄력 섬유를 보면은 20대 엉덩이에서는 잘 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던 그런 탄력 섬유 네트워크가 점점 망가지고 70대, 80대 들어가면 파이버 형태는 구성되지만 그 정교한 네트워크가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이것도 탄력섬유에 대해서도 좋은 논문을 많이 썼는데 탄력섬유가 망가지는 이유는 탄력섬유 형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탄력섬유를 분해하는 그 프로테이스들이 많아져 가지고 탄력섬유를 많이 자르고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20대 얼굴인데 20년 동안 햇빛을 봐왔잖아요. 20년 동안 본 햇빛 때문에 얼굴에 있는 탄력 섬유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70, 80대 엉덩이 피부하고
20대 얼굴 피부하고 탄력 섬유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는 얼굴 피부에서는 햇빛 때문에 탄력 섬유가 많이 망가져 있고 30대, 40대쯤 되면 아직도 섬유라는 게 보이긴 하는데 50대를 지나가면 피부에서는 탄력 섬유의 섬유 이런 가닥은 보이지 않고 탄력 섬유가 전부 어떤 효소에서 분해돼서 이렇게 고철 덩어리처럼 덩어리로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솔라일라스토시스라고 그래요. 일광 탄력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탄력 섬유가 부족해지고 망가지는 것도 우리가 탄력 섬유를 그렇다고 발라줬다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정상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발라주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과 연구소에서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를 많이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MMP라고 하는 효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부에는 여러 종류의 MMP가 있는데 MMP1, 3, 9, 또는 12 이런 MMP들이 자외선을 받으면 많이 증가하고 또 자연 노화 현상에 의해서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엉덩이를 보면 20대, 30대는 거의 그 MMP가 관찰되지 않는데 7, 80대 되면은 MMP의 발현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근데 20대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는 20년 동안 햇빛을 봐왔기 때문에 7, 80대 엉덩이 수준의 MMP의 발현이 증가되고 3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돼서 자외선에 의해서 증가하는 이런 MMP들이 우리 얼굴의 정상 단백질들을 많이 분해하게 됩니다.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를 비롯한 단백질들을 많이 분해해서 피부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그런 변화 때문에 피부가 늙어 보이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MM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MP에 대한 발현을 조사를 했고 이런 MMP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도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찾아서 연구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또 탄력섬유 이런 거 말고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 감소를 하고요. 또 단백질뿐만 아니라 당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글라이코즈 아미노글라이칸, 게그라고 하는 이런 탄수화물 종류도 이 프로테오글라이칸과 결합해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이나 글라이코즈 아미노글라이칸도 나이가 들어서 또 햇빛을 받으면 그 양이 감소돼서 피부 속에 일정량 있어야 될 그런 성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 당에 대한 연구를 저희 실험실에서 한 15년 정도 했는데 저는 B형이에요. B형 있으세요? B형 성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점심 한번 하시죠. B형끼리. 혹시 A형 있으세요? A형. 네. 그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당 성분입니다. 우리 RBC에 글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퓨코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O형이고 퓨코스 앞에 갈락토스에 갈락토스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B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 성분이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저희 10년이 좀 넘었을 텐데 젊은 피부하고 노인 피부에 마이크로 어레이를 해보니까 혈액형을 결정하는 효소들, 혈액형 당을 붙여주는 그런 효소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 혈액형 당이 피부에서 하는 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에 보면 이렇게 그래뉼라 피부의 가장 바깥층하고 피부 장벽층에 혈액형 당이 많은데 나이가 들거나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혈액형 당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10년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혈액형 당이 피부에
충분히 있어야 우리 피부가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늙으면 주름만 생기고 탄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오드리 헵번을 보면 얼굴의 볼륨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볼륨이 꽤 있는데 이렇게 뺨도 쑥 들어가고 아무튼 이마나 이런 눈가 이런데 볼륨이 없어지는 걸 느끼시죠? 네. 얼굴에 볼륨이 없어져요. 저도 옛날에 볼륨이 있었는데 흘러내려요 배로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인데 아무튼 얼굴에 볼륨이 없어집니다. 얼굴의 볼륨을 결정하는 거는 이 진피층도 결정을 하지만 주로 서브큐테니어스 패트 층에서 패트가 얼마나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에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한 70, 80 이렇게 되신 할머니, 할아버님의 피부를 이렇게 펀치바이브스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지방층만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지방층 그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엉덩이의 지방층하고 그분의 포암, 이 팔뚝의 지방층에서 프리 패티 에스디 양을 재고 트리그리세라이드 양을 재니까 햇빛을 항상 겨울철 빼고 항상 평생 받아온 포암의 피하 지방층에서는 지방 합성이 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햇빛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젊은 사람 자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젊은 사람 자원자의 엉덩이에다가 자외선을 한 번 딱 줘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 오늘 같은 날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햇빛에 받을 때 받는 자외선 양을 인위적으로 그 사람의 엉덩이에 주고 24시간 후에 48시간 후에 72시간 후에 다시 오시라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조직을 얻은 다음에 피하 지방만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프리 패티 에스드하고 트리그리세라이드 합성이 감소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햇빛을 받으면 그 자외선이 지방층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단계적인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거쳐가지고 피하 지방층에 지방 합성을 못하게 하니까 피하 지방층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볼륨이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에서는 서브큐테니어스 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볼륨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층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그거의 합성도 억제가 됩니다.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디포넥틴이 부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악화된다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빅 퀘션의 첫 번째 파트,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 20-30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부 속의 구성 성분들, 콜라겐, 탄력섬유, 프로테오글라이칸, 또 당성분,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그 다음에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그런 당성분, 그 다음에 서브큐테니어스 패트의 지질 합성, 이런 것들이 내인성 노화, 세월이 가면서 또 자외선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늙지 않게 하려면은 그런 변화가 안 오도록 하면 되고, 그런 변화가 이미 와 있을 때는 감소되거나 변형된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서 피부에 발라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이 없어졌다고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지질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필러라는 걸 하긴 하잖아요. 얼굴 볼륨을 늦춰서 그런 주사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지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당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 속의 변화를 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를 피하면 근본적인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피부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적인 요인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그 그레이딩을 만들 때 양평에 있는 어떤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주름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얼굴에. 근데 이 목에 주름을 보면 얼굴에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주름이 제 눈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우통 좀 벗어주십시오. 그랬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우통을 벗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설득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보면은 70쯤 되셨어요. 근데 이 피부하고 이 피부가 불과 10c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거 엄청 노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정말로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마스크도 하고 다니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면 얼굴에 그렇게 주름은 많이 생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예방 가능하다. 우리가 자외선을 피하면 이 할머니의 겨드랑이와 손등을 봐도 분명한 저기가 있죠. 근데 이쪽 햇빛을 보지 않는 피부를 보시면은 어때요? 안 늙었나요? 근데 이 할머니 18세 청춘 같은 나이에 비하면 이 피부도 많이 노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 노화라고 합니다. 이 자연 노화는 왜 오느냐?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산소를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산소 없으면 1분은 사나 2분도 못 살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소비하는 산소의 2~3%가 활성산소라는 걸 변해서 그 활성산소가 주위에 있는 조직을 그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데미지를 주는 거죠. 산화적 손상을 줘서 이렇게 늙게 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는 약하지만 햇빛도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 아까 엉덩이의 변화에도 그런 게 얼굴의 변화보다 늦게 나오지만 나오는 걸 볼 수 있듯이 이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자연 노화 또 자외선에 의한 노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건 잡지 못해도 자외선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걸어오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햇빛에 나가면 피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원자 20분쯤 데리고 저희 연구실 옥상에 여름철에 올라가서 1분 간격으로 피부 온도를 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31도쯤 되는데 1, 2분 내에 피부 겉 온도는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40도쯤 올라가고 피부 색이 검으신 분은 42도, 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스테이크 온도제는 그 니들 타입의 온도계가 있어요. 그거를 진피 내에 넣어가지고 진피의 온도를 보면은 표피의 온도보다는 늦게 올라가지만 역시 급격히 올라가고요. 옥상이니까 이제 구름이 햇빛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피부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 잘 알고 있어서 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피부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장판 같은 그런 걸로 43도를 맞춰서 90분 동안 사람의 엉덩이에 이렇게 쪼인 그 열을 준 다음에 2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 후에 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면 에이드 데옥시 구아노신이라고 DNA가 옥시다티브 데미지를 받으면 나오는 그런 마커입니다. 그런 마커들이 자외선을
2MED 주고 2MED라는 건 아까 얘기한처럼 오늘 같은 날씨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주는 자외선의 양입니다. 2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의 자외선에 의해서도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DNA 데미지가 관찰이 되고요. 열에 의해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을 주면 이제 사이미딘 다이머가 자외선을 주면서 생기는데 이제 열은 그게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열은 자외선과 달리 옥시다티브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TRPV라고 이게 그 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아이온 채널이잖아요. 열을 주면 이런 TRPV1의 발현이 사람 피부에 열을 주면 24, 48, 70시간 후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을 주면 이렇게 무모생쥐, 털이 없는 생쥐에 주름이 생기는데 열을 주면 형태는 좀 다르지만 잔주름이 생기고 자외선과 열을 같이 주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멀 스킨 에이징, 그 포토 에이징 같이 서멀 스킨 에이징 이거 저희 실험실에서 제가 장명한 거고 요즘에 에스테로더나 로레알이나 이런 화장품을 보면 태평양도 그렇고 열로화를 막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연구하시느라고 뭐 많이 안 보시는 건데 아무튼 그게 다 저희 실험실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다음에 폐경이 되면 피부가 늙어요. 여성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클리니컬 스터디를 에피데미올로지 스터디를 했는데 폐경된 지 5년이 안 된 분에 비해서 10년이 넘으면 피부 노화의 확률이 리스크 팩터가 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급격히 감소해서 뼈하고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이 덜 돼서 이 골다공증이 오고 피부에 탄력과 주름이 주름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폐경학회에서 폐경을 연구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폐경이 되면 다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라 그래요. 10년, 15년.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년, 20년은 기본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은 피부가 노화가 증가됩니다. 넌스모커에 비해서 30팩 이어 하루 한 갑씩 30년, 50팩 이어 하루 두 갑씩 25년이나 하루 한 갑씩 50년 피면 3배, 5배 이렇게 피부 노화가 증가하고요. 요즘에는 햇빛 집안에서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피면 11배 이렇게 증가됩니다. 예. 그래서 향수 효과가 있으니까 담배는 100회 무익합니다. 이것도 담배 끊으시고 담배비는 불우이웃 돕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제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질문은 피부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세월이에요, 세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 세월 때문에 생기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아니까 우리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자외선, 철저히 피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적외선, 피부를 뜨겁게 하잖아요. 또 찜질방 가는 거, 열 자극. 평소에 겨울에 춥다고 난로 쏘이는 거 이런 거 다 피부를 늙게 합니다. 제가 열로와 이런 거에서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SBS에 나가서 찜질방 뭐 이런 거 안 좋다 그러니까 찜질방 주인들이 막 전화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별로 그게 없었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여자 탤런트가 자기는 겨울에도 히터 안 튼다 차에 타면 그 배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연구 결과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폐경, 에스트로겐 담배 피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 속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콜라겐부터 그런 변화가 혈액형 당까지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호 전달 기전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MMP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도 분해하고 탄력섬유도 분해하고 프로테오글라칸도 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MMP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전사인자가 있어요. AP1이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그 AP1은 C준하고 C4스의 다이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20대부터 70대까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염색을 했는데 오늘 하나만 보여주면 C준, 포스포 C준의 발현이 엉덩이에서는 얼굴보다 좀 발현량이 적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 피부에 AP1 전사인자의 레벨이 점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의 엉덩이하고 20대 얼굴 보면 얼굴에서는 C준 발현이 포스포 C준 양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뭘 의미냐면 AP1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편의 논문을 한 그래프로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내인성 노화나 광노화가 되면 AP1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증가하는데 그건 C준 때문에 그러고 C준이 증가하는 이유는 C준 카이네이즈 JNK의 발현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 AP1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MMP가 증가하고 MMP가 콜라겐을 디그라데이션 시키고 우리 탄력섬유도 디그라데이션 시키고 피부에 있는 여러 성분을 디그라데이션 시키고 한편으로는 콜라겐 합성도 억제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AP1을 막으면 되겠네. AP1 활성된 거를 못하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거 하면 이거 다 좋아지겠구나.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레티노익 애시드입니다. 레티노익 애시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시간 대학에 2년간 연구 장기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논문입니다. 레티노익 애시드를 9개월 바르면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고 이 사람의 AP1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떨어져 있고 그 결과로 콜라겐이 없어졌던 게 다시 증가한다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그럼 왜 C준이 증가하느냐 이거죠. 왜 C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증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람 피부, 젊은 피부, 노화된 피부, 광노화된 피부 세 그룹의 피부를 펀치 바이옵시를 얻어가지고 SOD, 카탈레이즈, 그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그루타치온, 리덕테이즈 이런 엔타이옥시던트 엔자임하고 토코페롤, 아스코빅 애시드, 유릭 애시드, 그루타치온 같은 엔타이옥시던트 모레큘의 레벨을 젊은 사람 15명, 노인의 버턱 15명, 또 노인의 포함 15명 다 정량을 했더니 놀랍게도 카탈레이즈 레벨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햇빛을 받은 피부에서는 카탈레이즈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탈레이즈가 떨어지니까 피부 속에 이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젊은 피부보다 노인 피부에서 이런 옥시다티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ROS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ROS 때문에 그렇고 ROS가 많아지는 거는 피부에 나이가 들면은 카탈레이즈가 떨어져서 그렇고 카탈레이즈가 떨어지는 이유는 피파 감마가 떨어져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가 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하려면 엔타이옥시던트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엔타이옥시던트는 항산화 물질 어디 많죠? 신선한 채소하고 그 과일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제네틱한 이유 때문에도 생기는데 시간상 제가 에피제네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찾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와 있는 거,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탄력섬유가 변성되고 혈액형 당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를 탄력섬유를 발라줄 수는 없고 그런 거를 피부가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을 찾아서 우리가 해주거나 그런 원인인 자외선,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자적으로 밝힌 타겟들이 있어요. 뭐 카탈리즈가 떨어져 있다 또는 ROS가 많아졌다 또는 AP1이 증가됐다 이런 타겟들을 많이 찾아놨는데 그런 거를 블록하거나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쓰면은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가져서 답을 발견하면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피부 노화가 되면 제가 구조적인 것만 했지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요즘에 이게 더 재미있는데 피부가 되게 중요해요. 피부가 늙고 병들면 우리 건강이 다 망가집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피부가 병들고 노화되면 비타민 D 만드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뼈도 튼튼하게 하고 머리도 좋게 하고 암도 안 생기게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햇빛을 받으면 피하 지방의 아디포넥틴이 안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아디포넥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또 피부가 BDNF라는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피 팩터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맨날 운동하는 헬스장에 운동하면 머리 좋아진다. 왜냐? 운동하면 뇌에서 BDNF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기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피부에 이런 엔돌핀 같은 걸 만들어서 햇빛을 받으면 엔돌핀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엔돌핀에 중독돼서 자꾸 일광욕한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아디포넥틴이 감소되는데 아디포넥틴 부족하면 피부에 이런 병들이 생겨요. 탈모증을 비롯해서 대머리 아디포넥틴이 부족하면 생기고 당뇨 비만 이것도 아디포넥틴이 부족하면 생기고 머리가 나빠집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증 이런 게 생기고 결막염 이런 것도 생기고 안구건조도 생긴다 그래요. 저희 실험실에서 그러면 아디포넥틴을 보충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아디포넥틴이 32kDalton, 32kDalton의 큰 단백질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피부에 발라주거나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디포넥틴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찾아서 이런 피부 질환과 당뇨 비만, 뇌 이거는 양리학교실의 김혜성 교수님이 지금 테스트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BDNF를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덜 만드는데 피부가 BDNF를 많이 만들게 하는 어떤 물질을 바르면 BDNF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뇌로 가서 뇌 기능을 존재한다, 좋게 하게 한다 이런 거를 저희가 늙은 생쥐에게 BDNF를 많이 만드는 물질을 찾아서 발랐더니 늙은 생쥐의 히포캠퍼스에 뉴런이 증가하더라 하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피부가 늙으면 평소에 하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기고 비만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냥 껍데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피부가 코티졸을 만들어요. 코티졸이 뭐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피부에는 이 하이포살라무스 피투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 HPX라는 게 있고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증가된다는 거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에다 자외선을 주니까 혈중 내에 코티졸 레벨이 생쥐한테서 엄청 증가하더라고요. 그 생쥐의 히포캠퍼스를 보니까 자외선을 2주뿐이 안 줬는데 히포캠퍼스의 뉴런이 이렇게 감소되고 뉴런 마커 웨스턴 해본이 감소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게 과연 자외선에 의해서 증가된 코티졸 때문에 그런 거냐? 코티졸이 뇌로 들어가서 코티졸이랑 붙는 코티졸의 리셉터인 글루코코티로이드 리셉터랑 코티졸이 바인딩하면 사이토플라즘에 있던 글루코코티로이드 리셉터가 뉴클레우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클레우스의 리셉터가 있는 히포캠퍼스의 뉴런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코티졸 합성이 많아지고 그것이 뇌로 들어가서 머리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피부만 늙는 게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인체도 건강도 나빠지지만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햇빛을 절대로 벗지 마시고 선글라스를 꼭 쓰셔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받는 게 제일 나빠요. 머리 나빠지는데. 그래서 네 번째 질문, 피부가 노화되면 피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빠진다는 거고요.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50세, 제가 64세인데 내년에 정년이니까 50세 때 되게 우울했어요. 반평생을 사는데 그래서 책을 하나 쓰자. 이해가 안 되죠. 우울한데 왜 책을 써. 근데 아무튼 책을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했던 한 200편 정도 그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리뷰해서 여러분들 같이 피부 전문이 아닌 분들이 읽기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늙지 않는 피부, 젊어지는 피부예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좋은 걸 많이 썼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되고 그냥 태코지에 꽂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연구 결과의 실용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50이 돼서야.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찾은 타겟, 그 타겟을 조절하는 물질 이런 걸 다 꺼내가지고 약을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플라세보 컨트롤을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제가 찾은 거를 6개, 7개, 8가지 섞어가지고 주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132명을 모집해서 한 그룹당 22명씩 6개월 동안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플라세보예요. 누가 화장품을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 합니까?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 절대로 안 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연구한 대로 하면 피부 노화가 억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무지 많은데 아무튼 5번, 6번 제품이 6개월을 바르니까 있던 주름을 한 18%쯤 없앤 거예요. 있던 주름을. 플라세보는 3%쯤 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기뻤습니다. 왜냐? 두 가지 때문에 기뻤어요. 하나는 이때까지 실험을 제대로 했구나. 실험한 대로 다 모아서 하니까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 노화가 좋아지네. 우리 실험실의 실험이 제대로 됐다. 두 번째, 이제 책꽂이에만 꽂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정준호 이펙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화장품 효과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 한 15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W 에센스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바르면 6개월 바르면 20%의 잔주름이 없어집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예방도 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었다 그러면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사셔가지고 어머니 다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바디 로션이 있어요. 바디. 그건 혈액형 당이 아까 중요한 역할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피부가 건조한 분은 다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디 로션보다 이렇게 훨씬 좋고, 그다음 선크림이 있어요. 선크림은 제가 평생을 자외선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선크림보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5,000개 손 들어보세요. 10,000개, 5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5만 개의 사장이 다 자기 화장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 부족했을 때 아디포넥틴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디포넥틴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찾아서 엠보 모레큘러 메디슨에 재작년에 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9년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아무튼 펩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헤어 폴리클 컬처 모델에서 이렇게 펩타이드 바르면 헤어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하고 좋은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포넥틴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피부 질환, 뭐 탈모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선 주사, 그다음에 당뇨 비만,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인지 기능 개선 이런 거. 인지 기능 개선은 아까 얘기했죠. 양리학 교실 선생님 테스트 중이시고 이런 펩타이드 5개 펩타이드인데 요거 데리버티브들을 한 100 종류 가까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항상히 좋은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머리 치료제에 대한 임상 연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DNF를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을 피부에 발라가지고 바르면 머리 좋아지는 그런 화장품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입니다. 지식의 창조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제가 썼고요. 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 학생과 연구원들이 하신 거 일일이 제가 고마운 말씀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한 건 없고 저는 말로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 빅 퀘션을 해결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정진호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네,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에서 우리 정진호 교수님의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들으니까요. 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많은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유전학에서 유비가 사이민 다이머를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고 난 이후로부터 항상 파로소를 들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20살까지는 계속 햇빛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햇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강연하실 때 여러 가지 단백질에 따른 나이에 따른 단백질 변화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햇빛을 그 이후로 계속 안 받으면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네, 우리 피부는 항상 손상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손상을 받으면 99.9%는 치유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안 받으면 확실히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근데 99.9%, 99%가 치유돼도 하루에 받은 게 0.01%가 치료 안 되면 그것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30년일 때는 30년만큼 축적이 되기 때문에 30세를 보이는 거고 50세가 되면 50년만큼 축적이 되기 때문에 50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철저히 차단하시는 분은 늙지가 않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선크림은 안 바르고 그냥 양산만 쓰고 다니는데요. 네. 이게 직사광선은 차단할 수 있는데 반사되는 거 중요하죠. 눈이나 해변가 가서는 더 열심히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크림까지 같이 발라야 되는 선크림 바르세요. 선크림은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엄청 많이 발라야 돼요. 이게 보면 좀 작아지고 아프고서 이렇게 바르는데 그러면 효과 없고 피부 1cm 1cm당 2mg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얼굴 면적이 450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럼 900mg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g이잖아요. 근데 선크림 하나가 되게 50g이거든요. 하나 사서 50번 바르면 끝나야 할 정도로 많이 발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시간마다 더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이 2시간 동안 햇빛 흡수한다면 더 이상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시간마다 더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이 많이 팔려야 정상인데 하나도 안 팔리는 이유가 이제 조그맣게 말해요. 네. 아주 또 다른 질문이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햇빛을 안 받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됐어요. 비타민 D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백인에서는 너무나 피부암이 많아. 이게 다 자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잖아요. 철저히 자외선을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로 보충해라. 그렇게 공고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햇빛, 저 텔레비에 보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랑 정형외과 교수님이 너무 햇빛 보라 그래요.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교수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네, 우리 또 마치시고 또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크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저쪽 네. 예, 햇볕을 보면 코티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됐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늙습니다. 그 프레지던트 오바마 그 대통령하고 8년만 늙은 게 아니고 한 18년은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스트레스 주고 뭐 그런 연구를 해보면 많이 되고요. 그 코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도 나쁘게 하고 피부를 늙게 한다는 거는 많은 클리니컬 데이터도 있어요. 쿠싱 신드롬 환자 이런 분들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우울증이 와 있고 이게 히포캠팔 뉴로제네스가 억제돼서 그렇고요. 그런 분들의 피부도 되게 얇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네, 잠깐 틈을 타서 우리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정진호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은 운동을 하면 이제 대사 기능이 증진되고 또 열이 우리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연로화에 대한 걱정을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요 운동을 할 때 피부가 뜨거워지기 전까지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운동으로 인한 연로화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1시간 반 운동하고 왔고 땀도 많이 흘리고 운동할 때 제 피부에 온도가 올라갈까 봐 걱정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때 올라가는 거를 좀 신경을 쓰시고 운동할 때 올라가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너무나 좋은 게 많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지 근육통이 있거나 피곤할 때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청중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까? 열띤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네, 우리 같은 분은 가급적이면 네, 다음번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 질문이? 네, 저쪽 뒤에 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2분 정도만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화장품 쓰시는지 당연한 질문을 저는 제가 만든 화장품 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5만 개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 화장품 회사 사람들이 저보고 정 교수님 막차 타셨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때 화장품 회사가 3,000개였었거든요. 3,000개도 너무 많다는 뜻인데 지금은 너도 나도 화장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쫓겨나서 사원도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피부과 의사들은 다 화장품 회사 하나씩 있고 제약회사 다 있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뭔지 판단하기 여러분들은 어려우시고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OEM 회사가 있어요. 콜마나 코스맥스 같이 나 주름 개선이 되는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줘요. 거기서 만들어주면 멋있게 레이블하고 돈 많으면 배우 써서 홍보하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화장품 회사를 해보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 5만 개 중에 49,990개는 그런 데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준 거니까 차이 없고 10개 정도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준호 에펙트를 포함해서. 네. 네.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선크림을 못 바르는데 그러면 도란시민이라는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알러지가 있어서 화장품을 못 바르셨는데 그다음 도란시민이라는 도란시민 캡슐형 약이 네, 있는데 뭐요? 기미치료 기미치료제 도란시민이라는 약제가 있어서 그걸 대용으로 권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해서요. 그 먹는 약인가요? 네. 기미는 사실 먹는 약이나 레이저로 치료가 어려워요. 그거는 바르는 걸로 치료해야 돼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기미.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바르는 약. 제가 수목금 외래 보니까 그때 오십시오.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끝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30년간 비퀘스천인 메디슨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셨는데 혹시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실지 궁금하고 또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계셔서 이런 비퀘스천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역량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될지 후학들에게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예, 저도 30년 전에 연구를 했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젊은 교수가 돼도 아마 똑같은 주제의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예, 아직도 해결될 거가 많고 특히 현대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노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옛날처럼 정년하고 뒷방에 앉아 있을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90세가 될 때도 40세 사람처럼 건강하게 능력을 갖추고 인지 기능도 갖추고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몸도 자기가 챙기고 또 자기가 하는 경제적 활동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항노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할 때보다 현재가 더 이 노화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 학생이나 연구자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하다 보면 10번 하면 9번은 실패해요. 그거는 뭐 다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는 거고 한 번 큰 발견을 했을 때 그거가 주는 그런 희열감 이런 거를 맛보면 연구를 중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게임 막 점수 괜찮은 게임이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워서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교수를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아요. 골치 아픈 걸 왜 하지? 옆에서 그렇지만 그거는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열심히 해보시고 어느 순간 큰 발견을 하면 그때 느끼는 희열감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진호 교수님께 뜨거운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비퀘스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